평생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습니다. 열흘간 우리 연구원 8명 데리고 가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열흘 갔다 와서 2005년에 21세기의 국가 경영은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아하, 자원이 없는 나라, 이 작은 나라,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지만 주변과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21세기에 서바이브하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구나.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KT 마치고 미국 벨 연구소로 제가 도착을 했는데 2009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JFK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분 매일 책 한 권씩 소개되는 거 아시죠? 그날 소개된 책이 스타트업 네이션,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스타트업 네이션. 그날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뽑았는데 거기에 소개된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책을 제가 샀습니다. 넘겨봤더니 2005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충격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이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은 그 당시 벨 연구소장한테 앞으로 3개월간 나한테 아무 일 시키지 마세요. 3개월간 내 이 책을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창업국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됐더니 우리나라에서 책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책이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14개 언어로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것을 계기로 14개 언어니까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100여 개 나라에서 이스라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이스라엘로. 당신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 계기가 돼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을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그래서 페레스 대통령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페레스 대통령을 만난 이야기, 거기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제가 냅니다. 기억의 반대가 뭘까? 기억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머릿속에 망각, 당연한 얘기죠? 근데 7년 전에, 딱 7년 전에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라는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당장 대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것.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따라서 기억의 반대는 자네 말대로 망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그 당시 89살 잡수신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지구상에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내가 오늘 만났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 그 당시 89살 현직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3가지를 상상하기를 기대하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그 당시 89살 잡수신 저는 청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시몬 페레스께서 우리 자원이 없는 이스라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3개의 영역만큼은 전 세계에서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상이라고 여기다 체크를 해놨죠. 오늘 제가 1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imagination.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은 뭘 먹고 사느냐? imagination을 먹고 삽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겁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왜 일어났느냐? 원료를 조금만 넣어서 제품을 어떻게 많이 만들까? 원료를 조금만 넣어서 제품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3차 다음 4차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디멘전이 달라요.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거다. 근데 자원이 없는 이스라엘의 페레스 대통령은 이제는 이미지네이션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의 다는 이미지네이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페레스 대통령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에 의해서 건국이 됐죠. 그 건국이 된 그 순간에 초대 이스라엘 수상이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벤구리온 수상의 25살짜리 참모로 비서로 정계에 발을 디딥니다. 48년에 25살이었으니까 여러분 나이 계산하면 나오죠? 48년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발을 디뎌서 2014년까지 66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 사이에 장관을 10번 하죠. 수상을 3번 합니다.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발 당신이 좀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애걸복걸 초대를 해서 마지막 8년간 대통령을 하시고 2014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16년에 서거하셨습니다. 서거하시기 보름 전에 책을 하나 폈더라고요. 자기 자서전을. 그 자서전이 작년 가을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그 책을 제가 읽고 너무 감명스러워서 이 책을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번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페레스 대통령의 아들이 페레스 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을 했으니 당신이 우리 아버님 책을 꼭 번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미 번역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추석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 65년간 온 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온 몸으로 그분의 스토리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서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s. No Room for Small Dreams. 저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 버렸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저는 이 책을 10번 더 이상 읽었습니다. 번역하면서. 저는 이 책을 21세기의 목민심서다.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목민심서를 남겼다면은 200년이 지난 지금 시몬 페레스가 전 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민심서를 남겼다. 우리말로 추석 전에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일본어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독일어가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 책은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제가 좋겠다. 기회가 닿으면 여야 막론하고 제가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서 초청이 온다면 그 책을 가지고 페레스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변화의 시기에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Zero to One.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읽힌 경영서적 10권 중에 이 책이 포함됩니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책 사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200페이지 읽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프 아무것도 없잖아요. X축, Y축, nothing.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X축은 누군가가 이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2, 3, 4 분에 카피해서 2, 3, 4 만드는 것. 피터 틸은 이거를 horizontal expansion, 수평적 확장 이렇게 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만들어냈더니 삼성이 즉각 갤럭시 만들었죠. 갤럭시가 아이폰보다도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X축에 관한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 1.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X축 제일 잘하는 경제. 근데 피터 틸은 X축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다. 눈을 Y축으로 돌려보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nothing을 1이라는 something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피터 틸은 상징적으로 0, 2,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 시대로 전 세계 경제가 점점 넘어가고 있다. X축에만 몰입되어 있는 경제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 책 나왔죠. 여기서 0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자제들,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good imagination. 아까 상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good imagination은 아직은 제로입니다. 이 imagination을 끄집어내서 챌린지를 가해서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1이 된다. 피터 틸은 0 to 1이라고 그랬고요. 저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이렇게 대입하면 틀림없다. 사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책이, 창업국가라는 책이 읽히면서 창조경제란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창조경제란 단어를 만들 때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0 to 1을 창조경제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X축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X축은 놔두고 대신에 Y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눈을 떠야 되겠다. 그 표현을 저는 창조경제. 창조라는 것은 0에서 0.1이든 1이든 100이든 0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창조죠. 제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가락동 앞에 있는. 20년 전에 제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에 딱 이사간 바로 그 주에 그 당시 KT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는데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다 보고 멜버른 시내를 투어를 하는데 거기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사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호주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의 어느 가정이 이번 여름방학 때 서울을 투어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 호주를 가게 된다면 서로 방을 맞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2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으로 그쳐버렸어요. 0을 0으로. 근데 저보다 10년 후에 10년 전이 되겠죠? 저보다 1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젊은이 2명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으로 0을 0으로 고쳤는데 그 두 젊은이는 0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에어비앤비라는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냈죠. 에어비앤비 잘 아시잖아요. 단 한 개의 룸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No. 그러나 전 세계 8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보다도 더 큰 회사가 돼버렸죠. 전 세계 기업 1등부터 50등까지 기업 서열을 나열해 봤더니 이를 N으로 만드는 회사,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딱 2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아까 소개한 GE, General Electric, GM, 1년에 1,500만 대 자동차를 만드는 GM, 이 두 회사가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고요. 나머지 48개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지네이션을 집어넣어서 이노베이션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아마존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구글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애플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경제는 X축에서 Y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지난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정신 차려서 창조 경제 X축을 Y축으로 바꾸자. 그러나 창조 경제가 이름이 좋아서 번들어난 이름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0대 국정과제 중에 창업 국가 건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업이 뭡니까?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요, 여기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음식점 차려야겠다? 이거는 창업이 아니에요. 개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업으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에서는 그런 거는 창업으로 안 쉬어져요. 개업이에요. 비즈니스 오프닝이에요. 창업, 국가 건설,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아주 작아도 좋아요. 클 필요 없어요. 0에서 0.1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업입니다. 현 정부의 창업국가 건설,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피터 틸이 얘기하는 제로 투 원, 제가 얘기하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모두 X축을 이제 Y축으로 바꿔보자. 근데 여러분, X축을 Y축으로 바꾼다는 게 한두 개의 변화로 가능합니까? 교육 바뀌어야 되죠. 문화 바뀌어야 되죠. 제도 바뀌어야 되죠. 규제 바뀌어야 되죠. 금융 바뀌어야 되죠.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패러다임의 변화다. 창조 경제가 나오니까 폴리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책. 여러분, 창조 경제라는 거대한 미션이 정책입니까? No. 저는 항상 창조 경제 나올 때마다 이거는 It's not policy, it's a new paradigm. 저는 항상 패러다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폴리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폴리시가 아니다. 패러다임이다. 교육, 제도, 문화, 금융 다 바뀌어야 X축에서 Y축으로 가는 거지. 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여시제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감,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어느 하나 바뀌어서 나사 하나 바꿔가지고 자동차가 갑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두 대의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얘는 시속 20km로 달리고 얘는 시속 120km로 달려요. 시속 20km로 달리는 차를 누가 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양은 차지만 이 두 속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엔진 튼튼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답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길이 잘 닦여야 됩니다. 네 개면 답니까?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내가 얘기한 5개의 합이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하게도 곱입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제로면 자동차의 속도는 제로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5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가 제로가 되면 자동차 속도는 제로입니다. 차라리 5개 다가 0.5인 게 더 나아요. 뭘 의미합니까? 코디네이션. 전체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어쨌든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자. 자, 피터 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2002년에 페이팔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낸 젊은이 9명 중에 한 명입니다. 페이팔은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일단 등록을 하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누가 내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쪽집게로 집어내는 회사가 페이팔이라는 회사인데 이 젊은이 9명이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2002년이니까 미국 이베이죠. 지금 뭐 알리바바도 있고 아마존도 있지만 이베이가 이 회사를 18억 달러의 M&A를 합니다. 자, 9명이 18억 달러 받았으니까 1인당 2억 달러 받았죠? 저 같으면 2억 달러 받으면 멋진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누빌 법도 한데 이 젊은이 9명이 2억 달러씩 각자 받아서 그 중에 2명이 유튜브를 만듭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쓰시죠? 그 중에 한 명이 링크드인을 만들어요. 아마 여기 전문가분들이 링크드인 SNS 많이 쓰실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옐프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전 세계 레스토랑 체인, 아마 우리나라에 금년 말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죠. 테슬라 만들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한 명이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2억 달러 어디다 썼나 봤더니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거기다 2억 달러를 몰빵을 했어요. 지분을 엄청나게 받았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미지네이션.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이미지네이션에다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거 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계 1등 갑부는 누굴까라고 게스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피터 틸이다. 왜? 어마어마한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피터 틸이 한 얘기가 제로 투 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X축을 Y축으로 바꾸는 거다.
이 X축의 공통점은 뭘까?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겁니다. Y축의 공통점은 뭘까?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1, 2, 3차 산업혁명은 X축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Y축이에요. 이 그래프 하나가 저는 모든 우리나라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변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답이 뭘까요?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100불 이상? 10불 이상? 1불 이상? 아니야, 1불이야. 여러분 어디다 배팅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냉각하면 되겠죠? 이 왼쪽에 물리적인 방법만 고집한다면 당연히 100불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방법에다가 생화학적인 방법을 살짝 섞었더니 여러분 삼투압 아시죠?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이죠. 역삼투압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세상에 1불 이하로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52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은 세상에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꿔내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이 기술 하나가 1970년대 이스라엘을 10년간 먹여 살 자원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 기술 하나로 1970년대 10년을 버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럼 비가 얼마나 내린단 말이야?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00mm입니다. 사막기후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1년에 40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물관리 국가가 되죠. 이 나라 젊은이들한테 마이크 딱 갖다 대고요.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 빤히 쳐다보면서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주저함 없이 얘기를 해요. 왜?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이 5억 5천만 톤인데 그 중에 5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걸러서 산으로 밀어 올려서 먹어요. 생각이 달라요. 비가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이 기술 하나로 이스라엘이 버팁니다. 80년대 10년간을 뭘로 버티느냐? 자원이 없으니까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80년대 10년간 버티기 위해서 70년대에 이스라엘은 이미 원자력 안전 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강하게 때리면 우라늄이 붕괴가 되죠.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문제가 뭐냐면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와 버려요. 그 중성자가 옆에 핵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핵이 또 핵 반응을 하죠.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0.1초 만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를 통해서 원자력 안전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중수를 통해서 제어봉을 통해서 중성자를 흡수를 해버려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집니다. 누구의 기술로? 이스라엘의 원자력 안전 기술로. 90년대 그게 80년을 버틴 이스라엘 기술이고요. 90년대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은 90년대 그때는 이미 인터넷이 아직 전 세계 일반인들이 쓰지 않을 때입니다. 인터넷은 대학 연구소, 전 세계 대학 연구소끼리만 쓰던 때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앞으로 인터넷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쓸 거야. 이 인터넷의 기술에 목이 어디가 있을까? 바틀렉이 어디가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이 내린 결정이 인터넷 기술은 보안이 바틀렉이야. 보안만 꽉 잡고 있으면 인터넷은 내가 장악한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90년대에 만든 게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 보안 기술의 약 70%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라는 회사에 젊은 군대 갓 제대한 두 젊은이가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파이어월, 다 아시죠? 파이어월을 만들죠. 파이어월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인터넷 보안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발자국 앞서가기 시작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전 세계를 리드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부총리 에후드 올멜트 부총리 얘기를 했는데 부총리 산하에 수석과학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수석과학관실은 150명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각 부처의 장관들, 각 부처의 수장들은 수석과학관실에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리면은 전 부처가 거기에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포트를 합니다. 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은 이노베이션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수석과학관 시대예요. 수석과학관 시대는 150명의 띵크탱크는 어느 부처의 장관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이 그래프 여러분 식상하게 많이 보신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상당히 조짐이 안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957억 달러였습니다. 957억 달러. 근데 여러분 작년에 ICT 산업 한 군데서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작년에 무역 흑자가 얼마가 나왔느냐? 955억 달러 흑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957억 달러 흑자를 만들었는데 ICT 산업 한 군데서 955억 달러 흑자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ICT가 만약에 똔똔이라면 우리나라 작년에 무역 흑자 단 2억 달러입니다. 우리 먹는 거 80% 해외에서 수입하죠? 에너지 98% 수입합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서 서플러스가 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955억 달러 ICT 무역 흑자의 딱 절반인 480억 달러를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느냐? 바로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ICT 산업 한 군데서 한국에 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는 중국의 ICT 수준이 한국과 같거나 앞서거나, 그럼 955억 달러 인터내셔널 그 ICT 트레이드에서 서플러스는 이제는 제로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있느냐? 작년 여름에 기획재정부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고위공직자단 전부 모아놓고 저한테 1시간 특강을 해달라 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955억 달러 ICT 무역 흑자가 피크를 좀 내려고 있는데 중국 변수에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답변 안 했습니다. 제가 그저 단언코 얘기했습니다. 지난 50년 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의대, 약대 안 갔습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느 대학 갔습니까? 의대, 약대 갔습니다. ICT는 전 세계 시장이 4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8%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인 30년간 의대, 약대 가는데 의료, 보건, 제약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이 ICT의 2배입니다. 8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느냐? 0.7%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의 97%가 의사의 길을 택합니다. 사이언스의 길을 택한 사람은 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의과대학 정원을 2배로 늘려라. 현재 정원은 의사하는 정원, 지금 현재 정원과 같은 정원은 사이언스한 정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의료하고 ICT 융합에 대한 R&D를 대폭 늘려라. 작년에 의료 ICT 융합 R&D를 기획재정부에서 약 5천억 가까이 늘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97대 3 의료, 이거를 7대 3으로 높여라. 의대 졸업생의 30%가 임상이 아닌 사이언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저희 단견으로는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선택은 두 가지죠. 혁명에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혁명이 성공해버리면 가담한 자에게는 대박이고 반대한 자에게는 쪽박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심플합니다. 저는 1, 2, 3차 원료, 제품, 4차 이미지네이션, 이노베이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하루 이틀 만에 원료를 싣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 두 달 걸려야 비로소 원료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조업을 해서 제품 만들어서 세계 1등 했어요. 여러분 왼쪽 경지에서 우리는 100m 경주를 150m 달려서 1등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트렌드는 이미 왼쪽 경제가 아니라 오른쪽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 경제에서는 차원을 제품을 만드는 데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전기, 전기, 하드 파워가 필요했죠. 자, 우리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데 전기, 전기를 떼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데는 그런 하드 파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저는 잠정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힘이 뭘까? 일단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럼 소프트 파워가 도대체 뭐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까? 모르는 거 아무도 없죠? 다 아시죠? 하나하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 제가 2013년 2월 달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첫 실국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장관이 청문회가 안 끝나서 장관은 아직 부임을 못했어요. 첫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듣도 보도 못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괴상한 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넘버 원,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이제는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취임한 첫날 첫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다가 똑똑똑 놓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21세기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해서 15년 전부터 영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에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랭귀지가 필요하다. 어떤 랭귀지? 컴퓨터와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 왜? 컴퓨터를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세요. 교육부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니네들이 도대체 교육에 대해서 뭘 하니?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10개월이 흘러버렸습니다. 2013년 12월 3일 12월 첫째 주 KBS 9시 뉴스에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저녁에 오바마가 아이들 8명을 백악관에 불러다가 피자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당부한 내용이 자막에 씌어가지고 KBS 9시 뉴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애들아,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테니 이제 남이 만든 게임 그만하고 너희들이 게임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렴? 자막 입혀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우리 실국장들이 제 방으로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차관님 방에 혹시 도청장치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내가 2월 달에 한 얘기를 바로 어제 오바마가 그대로 얘기했대요.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 차관님,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 소프트웨어 교육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1년 늦게 추진을 해서 2018년 금년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시수가 작지만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2019년 내년부터 초등학교 포함 초, 중, 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교육부 못 믿겠어요. 그 당시에 미래부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학교가 전국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대덕단지 대전에 있는 대덕전자공고 하나를 제 직권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3 아이들 중에서 다 공부는 지질이 못하는데 소프트웨어 잘 다루는 애들, 해커들 80명 딱 모아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해에 당장 바꿔버렸어요. 올해 첫 졸업생 80명 나왔습니다. 100% 취직했고요. 그 중에 3명이 스티브 잡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새끼 호랑이 3명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 이 새끼 호랑이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겁니다. 광주, 대구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미 만들어놨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매년 5개씩 선정해놨습니다. 5년간 25개 대학, 올해 포함한 30개 대학 이제 마감합니다.
30개 대학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소프트웨어를 이만큼 반드시 가르쳐서 내보내라. 그리고 정부가 예산 지원해 줍니다.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르쳐서 보냈어요. A라는 대학은 뭐 하는가 봤더니 졸업하고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은 졸업하고 뭔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바이올린에다 간단한 장치를 붙여 그래서 AI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 한 소절을 연주를 했더니 얘가 인공지능이 한 몇 소절 했더니 아, 비발디 사계 여름의 2악장이구나. 금방 알아요. 클라우드에서 피아노 반주를 딱 끌고 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가 빨리빨리 따라와요. 내가 감정에 겨워서 서서히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가 서서히 따라와요.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그런 일을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소프트웨어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제들이 혹시 네이버나 구글에 취직하고 싶다면은 그 아이가 어떤 과목을 전공했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도사가 아니면 원서 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아이가 역사를 전공했던 심리를 전공했던 미술을 전공했던 거기에 어플라이한 애들의 99.9%는 지가 학원에 다녔던 집에서 혼자 했던 간에 소프트웨어 도사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원서를 내밀 수도 없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기본 랭귀지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다 됩니다. 이 아이들이 5년, 10년 후가 돼서 삼성, LG 또는 일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그 회사 안에서 좋은 상상력이 나오면 그 상상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포진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제조해서 튼튼하고 값싼 제품 만드는 것, 물론 그것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X축이 아니라 Y축이다. 우리나라 면적을 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세계 면적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면적은 그 감독이 앉아있는 벤치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면적이에요. 이 좁은 왼쪽 지구에서 우리는 세계 1등 했어요. 지난 60년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구가 또 하나 있다. 어떤 지구? 오른쪽 지구. 저는 사이버 세상이라고도 좋고 디지털 플래닛. 여기는 우선 국경이 없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 지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갖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단언코. 가장 비옥한 토양, 국경이 없는 넓은 토양. 문제는 좋은 씨앗이 없죠.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 우리는 왼쪽에 저 좁은 지구에서도 1등 했는데 오른쪽에 이 넓은 디지털 토양,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갖춘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디지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은 좋은 씨앗을 구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른쪽 지구가 있다 한들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죠?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손에 잡혀요? 안 잡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딱 잡히게 이 세 회사를 끌고 왔습니다. 구글, 20살 된 회사입니다. 20년 전에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인터넷 검색 넘버 1 야후가 있었죠. 야후가 완전히 세계를 석권했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게 구글이에요. 20년 지났습니다. 구글 대학 1학년생입니다. 현재 구글 주식을 다 팔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2등 회사였는데 애플 다음으로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3등으로 밀렸지만은 750조짜리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 만에. 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기술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가 간단한 아이디어를 토해냅니다.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 검색창에다가 NY만 치면 지가 알아서 뉴욕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서저스트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뉴욕 양키즈 치려면 힘들잖아요. 양키즈 모르면 또 사전 찾아야 되잖아요.
NY만 치면 지가 알아서 서제스트 하면 탁 클릭하면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요엘 마르카라는 아줌마의 상상력을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데 딱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후에 구글 서제스트가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어가고요. 2016년 6월 25일 날 야후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얘는 세계 3등 750조짜리 회사가 됐고 거대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어요. 네이버는 구글보다 한 살 많아요. 21살이죠. 대학 2학년생. 현재 네이버 주식을 다 팔면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 KT 주식 다 판 것 더하기 SK텔레콤 주식 다 판 것과 똔똔해요. 제가 KT에서 26년 근무했습니다. KT는 450개 노른자의 땅에 전화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6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밑에는 구리선 다 걷어내고 광케이블 다발을 묻어놨어요. 여러분 아파트 지하까지 광케이블이 가 있습니다. 지하실 어느 구석에 보면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구리선으로 여러분 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무궁화위성을 2개를 띄워놨어요. 바닷속 10만 킬로미터, 달나라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1이죠. 10만 킬로미터의 해저 광케이블을 저 깊은 바다에다가 로봇 쟁기를 이용해서 포설해 놨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더하기 SK텔레콤 합하면은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똔똔해. 네이버가 노벨상을 고사하고 거대한 과학기술을 단 한 개라도 만들어냈습니까? No. 네이버에 근무하던 젊은 팀장의 아이디어, 지식인이라는 것. 왜 500명의 전문가가 10년에 걸쳐서 백과사전을 만듭니까? 10년 후에 백과사전 나오면 이미 다 올드 버전 돼버리는데 5,200만 명이 에브리데이, 리얼타임으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지식인입니다. 그 간단한 이미지네이션을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텔, 여러분 PC, 노트북 안에는 삼성이 만들었든 LG가 만들었든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있죠? 왜? 거기에 가장 핵심 칩을 인텔이 만들었으니까. 인텔 창업자 2사람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게 뭡니까? 이 칩 속도가 18개월, 1년 반마다 2배, 4배, 8배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한 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8개월마다 꼬박꼬박 2배씩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 인텔 8088이라는 칩이 나와요. 이 칩 하나가 최초로 PC다운 PC가 386PC예요. 이 칩 하나가 386PC 전체를 구동을 해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그래서 2002년에 이거를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2배로 올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워낙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칩이 타버려요. 무어의 법칙이 스탑됩니다. 100불 이상 하던 인텔 주가가 1불 이하로 뚝 떨어지고 2002년에 인텔이 파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인텔이 유일하게 산타클라라 미국 본사가 아닌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를 하나 딱 둔 게 이스라엘의 부산항 하이파라는 도시에 인텔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사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팀을 만듭니다. 10명의 팀을 만듭니다. 5명은 반도체 전문가, 5명은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는 사람을 섞어놔요. 유대인들은 좀 특이하죠? 첫날 첫 시간 회의를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는 세계 최고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이런 재료, 이런 설계 기법, 열이 좀 덜 나더라. 자기 기술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 비전문가 그룹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세상에 트럭 운전사가 그 비전문가 그룹에 끼어 들어갑니다. 세상에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트럭 운전사를 다 끼워놨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트럭 운전사가 얼마나 지루했던지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벌떡 일어서서 나가면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나갑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엔진 속도만 자꾸 높여서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엔진 타버리지. 내 생각 같으면 기아 박스 하나만 집어넣으면 해결될 것 같구만. 혼자 중얼중얼하고 나가요. 그걸 캐치를 합니다. 아하, 왜 우리가 엔진 속도로만 빨리 가려고 그랬지? 이제 속도 경쟁 그만하고 기아 박스 하나만 넣으면 될걸? 그래서 2단 기아를 만듭니다. 물론 쇠를 깎아서 만든 2단 기아가 아니겠죠? 논리적인 2단 기아를 만들어낸. 그래서 1단 기아로는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아로 와이파이를 작동했어요. 2002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나왔단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2002년 얘기.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최초로 2단계화를 탑재한 듀얼 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짠 하고 나오면서 인텔 주가가 15배로 뛰면서 인텔이 기사회생하죠. 그 트럭 운전사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인텔은 2002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될 회사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업국가라는 책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제는 imagination,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귀재들의 세상이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소프트웨어의 힘에서 나온다. 소프트 파워다. 그 소프트 파워는 물론 소프트웨어 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교육, 상상력, 실패의 용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업과 창업을 제발 좀 혼동하지 말아라. 개업은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이거는 개업이에요. 이거는 피자의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창업은 뭐냐? 작아도 좋아요.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어냈을 때 창업이라고 해요. 창업은 피자의 반지름을 단 0.1mm라도 넓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버락 오바마죠. 2008년에 오바마가 캠페인 한참 하고 있을 때 2008년 10월 달에 미국발 경제 위기 다 아시죠? 그리고 11월 달에 당선되고 이듬해 1월 달에 취임하고 그해 말에 취임한 첫 해 말에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2009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벨 연구소 가기 위해서 도착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번 살았습니다. 처음 20년간 3번 살 때는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렌트비가 50%도 안 올랐어. 정말 안정된 나라군. 근데 딱 5년 만에 제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2009년에 갔는데 5년 만에 아파트 렌트비가 이때 3배 올랐더라고요. 고속도로 톨비 3배, 가스비 3배. 완전 미국이 맛이 갔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어때요? 8년 지나고 오바마가 백악관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날 다시 4.6으로 되돌려 놓고 나갔죠. 저는 오바마의 성공을 4가지 숫자로 표현합니다. 10, 8, 6, 4. 10% 실업률을 8년 재임 기간 동안에 6% 드랍해서 4% 진입해놓고서 간 사람이 오바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갔는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 세계 GDP의 20%를 감당한 미국이 1% 실업률을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에 8년 만에 6% 드랍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어텐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오바마가 만든 24가지 정책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오바마 홈페이지를 다른 데로 옮겨놨더라고요. 거기 가면 24가지 중에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창업국가 미국.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다 휘발유를 더 붓자. 이게 스타트업 아메리카입니다. 어떻게? 오바마가 CEO 15명을 불러요. 백악관에 점심 식사하면서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상상력, imagination, 상상력을 후하게 대해주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똑똑똑 아이디어 100달러에 팔려왔습니다 하면 110달러에 사줘라 이럽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신나요? 멋지게 사인하고 나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100달러를 110달러에 팔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같이 일하재.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현재 인도, 중국, 한국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은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력이 떠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미국의 CEO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good imagination 가지고 와. 내가 돈과 과학기술을 섞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줄게.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100개 중에서 48개는 미국 아이들이 만든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좋은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와서 미국의 기업들이 그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꿨을 뿐이에요. 현재 한 달에 미국은 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재래식 산업에서. 대신에 스타트업에 의해서 23만 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매월 5만 개의 서플러스가 일어나는 거죠. 재래식은 18만 개씩 빠지고 창업에 의해서 굿 퀄리티의 일자리가 23만 개씩 계속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게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다. 전 세계 1등 실리콘밸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어느 주에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산호세. 자, 식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푸드. 전 세계 푸드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와게닝겐.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가 있다면 와게닝겐은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와게닝겐 U&R. 와게닝겐은 유니버시티라고 안 불러요. U&R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전 세계에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U&R이라고 부르는 대학은 와게닝겐 대학 하나뿐이에요. University and Research. 이 나라의 슬로건은 농업은 과학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할까? 이 5가지 합이 아니라 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제로면 속도는 제로예요. 5개가 well harmonized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다. 팔리스가 아니다. 팔리시, no, 패러다임. 이거를 갖다가 4차 산업혁명이 나온다면 이 6가지가 단 한 개라도 미스가 된다면은 4차 산업혁명 창업국가 건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 6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 만들었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다 해. 세상에 교육이 안 따라오는 창조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금융이 안 따라오는 창조경제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됐죠? 요즘아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정부가 창업국가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공적 자금 딱 3억 원 들어갔습니다. 딱 3억 원 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3억 원 정부가 출연하고 민간 3억 원에서 6억 원을 만들어서 요즘아 펀드를 만들어요. 이 요즘아 펀드를 10개를 쪼개서 6천만 불짜리 10개의 벤처 캐피탈을 만듭니다. 이 10개의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겠죠. 이 벤처 투자 자금을 젊은이가 받아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정부 지분을 성공하면 몇 배 튀어버리잖아, 주가가. 튄 주가가 아니라 원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정부가 지분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넘겨주겠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50% 민간이 50%에서 요게 1조 원이 됐다. 그럼 정부가 5천억을 정부 지분인데 5천억을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부가 투자했던 거에다가 이자만 받아서 주고 나머지 정부 지분 네가 다 가져가. 이게 요즘아 펀드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 수석과학관들을 완전히 풀어먹였어요. 수석과학관들이 야전 침대 가지고 와서 2개월, 3개월 같이 지내면서 인큐베이션을 해줬죠. 성공했어요. 이 성공한 애들이 나오니까 M&A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쥔 아이들이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게 만든 게 아니라 걔들이 다시 벤처 투자를 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3억 달러 투자하고 손 뗐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나오니까 그 성공한 애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걸 다 줬어요. 성공해본 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No.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융자를 가지고 벤처 사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해도 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했는데 실패 용인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로 젊은이들이요. 투자해라. 도전해라. 이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이 방이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이 수영장은 융자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들어라. 젊은이들에게 안 될 얘기입니다. 왜? 융자의 물은 부력이 없습니다. 익사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자는. 단 한 바가지 물이라도 퍼내고 투자의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젊은이들 뛰어들어라. 한 바가지를 부었다면 뛰어들어라는 얘기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금융이라는 바탕이 투자라는 바탕이 아닌 융자라는 바탕에서 젊은이들 뛰어들라는 얘기는 이거는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 6가지가 하모나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 X축을 Y축으로 바꾸는 속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라고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FTA 모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FTA는 20세기에 만들어졌고요.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물건이 프로덕트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배리어를 낮추자. 저는 앞으로 21세기에는 X축 경제에서 Y축으로 넘어간다라고 본다면 21세기에는 프로덕트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기에만 배리어가 있는 게 아니라 A 나라의 기술과 B 나라의 특허와 C 나라의 자본이 결합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제 간의 배리어를 낮추자. 그래서 저는 FTA가 아니라 FSA, Free Startup Agreement, FSA라는 새로운 레짐을 21세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FS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다 그 파일을 하나 넘겨놨습니다. 앞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FSA라는 이슈가 어젠다가 떠오른다면은 미스터 윤이라는 그 조그마한 사람이 자료를 넘겼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 발표됐죠? 올해가 118년입니다. 그동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956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IQ가 20, 30 높은 줄 알았어요.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IQ 랭킹 보면 우리나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이 106 또는 107 공동 1위입니다. 항상 공동 1위입니다. 전 세계 IQ 세 자리 나라가 13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IQ 100 작년에 중국이 13등. 노벨상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IQ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96. 우리나라가 106. 총알로 따지면 우리는 106mm 굵은 총알이고요. 유대인의 브레인은 96mm 가는 총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총과 총알은 폭발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죠.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가 IQ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노베이션을 리드할까에 대한 답을 창업국가란 책을 번역하면서 그 책 안에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와요.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더니 위아래 구분 없이 뻔뻔하게 대드는 것. 그래서 원 저자를 제가 뉴욕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야 도대체 후츠파가 도대체 뭐니? 1시간 반 동안 밥 먹으면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후츠파는 유대인의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저는 머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하, 이 나라의 국민의 기질에서 있었구나. 후츠파라는 기질. 후츠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츠파에 담긴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우선 빨 뭐라고 되실까요? 인포멀리티라고 되어 있죠. 오늘 파일을 여러분 제가 핸드아웃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핸드아웃 해드리세요. 인포멀리티, 저는 이거를 형식 타파, 지금부터 한 얘기는 창업국가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장군이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럼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장군의 몫이에요. 이 정도로 인포멀합니다. 이 7가지 요소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커리지하는 요소인지 크리에이티비티를 억압하는 요소인지.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의 권리. 아까 얘기 나왔죠?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교환하면 하나인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교환하면 2개예요. 우선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 토론. 만들었으면 교환하면 끝이잖아요. 교환하는 게 질문. 따라서 이스라엘은 태어나서부터 당신이 왜 내 부모냐라고 질문해요. 당신이 왜 내 부모여야 됩니까? 회사에 첫 출근한 날 왜 당신이 내 CEO여야 됩니까? 이 정도로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을 당연한 권리로. 세 번째가 mashup, 섞인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안에는 의대 약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대 약대는 절대 의사 약사 자격증 안 줍니다. 대신에 사이언스만 시켜요. 이스라엘 카이스트 안에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약과대학 있지만 전부 사이언스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이언스끼리 섞어놨더니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의과대학 수가 3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이오 헬스 쪽에 전 세계 스타트업의 20%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어요. 매시업, 섞어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네 번째,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가 아니라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내고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요 이슈 때문에 한 20%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출발할 때부터 CEO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해 줬기 때문에 팀장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이거 실패하면 내 뭐가 지니까 에이 안 해가 아니라 대쉬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 미션 오리엔테이션, 여기는 목표 지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목표를 주면은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라는 리포트는 오케이.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는 절대 못하게 돼 있는 문화. tenacity, 끈질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이 나라는 실패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저울은 눈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넘어가는 순간 훈장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이 7가지를 똘똘똘똘 뭉쳐서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이스라엘에 750만 명,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50만 명 합하면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 경기도 인구가 1,300만, 인천이 또 300만. 경기, 인천을 합쳐놓은 인구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7가지 정신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장단 회의하죠. 이 7가지 정신을 닮아가십시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삼성그룹이 후츠파 정신에 대해서 임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권장하고 싶은 거는 페레스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롤 모델이 정말 뜻밖의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정말 끊임없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 하나로 그 초창기의 국가를 21세기 최강국으로 만든 그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 군대 갑니다. 99% 군대 가는 게 아니라 100% 남자 3년, 여자 2년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가느냐? No! 군대를 마치면 2년간 전 세계 해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미 5년이 흘러버리죠? 5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해외여행은 주로 개도국으로 갑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2년간 살다 왔는데 내가 뭘 전공해서 베트남 뒷골목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 나라는 젊은이들을 국내에다 가두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 몇 명을 엘리트 부대에서 낚아채 갑니다. 수학 제일 잘하는 아이들 8200 부대, 물리 제일 잘하는 애들 탈피오트 부대 몇 명 뽑아가요. 얘네들은 9년간 복무합니다. 3년 만에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6년간 군대 안에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 특수부대, 엘리트 부대 출신들에게 창업을 권해요.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창업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부대 출신 특수한 아이들에게 창업을 권해요.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창업을 거의 리드해 나가요. 우리는 창업국가 책 나오니까 대학에서 어느 대학이든 너도 나도 창업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실제 창업은 엘리트 부대에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아이들이 나스닥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는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